예, 응용역학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맡은 강태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집 교재들이 있죠.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시험 문제의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응용역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옛날 문제들은 모르겠어요. 지금하고는 경향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롭고 실전에 가까운 그런 문제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제가 발맞춰서 최근 시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문제와 아주 유사한 그런 시스템 이걸로 해서 모의고사를 총 24회 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회를 충분히 다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또한 내 진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한 마지막 부분에 최종 모의고사 5회분을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모의고사는 난이도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 가까운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아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은 실전에서도 똑같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활용하는 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하나 풀고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하나 풀고 답안지를 보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론 교재 있죠. 이론 교재를 보고 연습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론 교재 뒤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론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 있고 그 밑에 해설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론 교재에서는 이런 챕터의 문제들이 있으니 연습을 좀 하세요 라는 개념이고, 지금 모의고사 이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푸셔야 돼요.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채점을 해보고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해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셔야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풀이를 듣기 전에 먼저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해설은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풀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해설 들어. 그러면 맨날 공부해봤자 헛방이에요. 헛방이에요. 이 문제집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효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혹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틀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집을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문제를 20문제까지 풀이를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무한정 두고 하시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문제 푸시는 분들은 초심자들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지금 1회만 보더라도 제 장담컨대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2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왜 1시간이 걸리냐? 네가 실력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무리 관대하게 시간을 많이 주더라도 20분 보셔야 됩니다. 20분. 20분에 20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스탑워치 있죠, 그죠? 예,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그죠? 스탑워치를 딱 눌러놓고 20분 딱 풀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분 내에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연습하는 과정, 그거 역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한 문제당 1분, 뭐 실제 그것보다 더 짧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20분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셔야 돼요. 20분은 이 정도 시간이구나. 예. 막 풀다 보면은 막 20분, 30분 막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풀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0분 내에 내가 최대한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그냥 시간 무한정 놓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헛방이에요. 공부 하나만 해요. 20분을 제한을 두시고 그 안에 계속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20분 안에 저는 10문제밖에 못 풀겠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론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론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더 많이 들어보시고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 이 단계에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론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하겠다, 요 단계에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론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론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문제만 하나하나 다 너무 디테일하게 해설을 하다가는 20문제 푸는데 뭐 강좌가 뭐 한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이 다 됐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론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간 안배 연습하기 위해서 20분 배려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활용하는 방법 중에 여기 있어요.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왜 24회를 했느냐, 24회 24번을 왜 했느냐, 이렇게 많이 풀 필요가 있느냐. 네. 물론 이제 첫 번째 시간 안배 때문에 시간 안배하는 연습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제가 장단컨대 1회 모의고사부터 뭐 9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안다. 불가능하죠.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것도 실력이죠. 실수라고 자꾸 위안 삼지 마세요. 실력입니다. 실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대개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실제 문풀 하다 보면은 대부분 첫 시험에서 태반이 꽈락입니다. 태반이 꽈락이에요. 태반이 꽈락입니다. 진짜 그래요. 거의 태반이 꽈락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24회 정도 딱 풀게 되면은 이분들이 80, 90, 100 이렇게 나와요. 예, 꽤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빨리 계산하는 속도가 는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이래는 까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문제를 틀렸다. 예. 3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휘문력에 관한 문제다. 예. 예를 들어서 자, 휘문력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휘문력에 관한 이론 내용, 자, 이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내가 휘문력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휘문력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20문제 중에서 내가 10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10개 부분, 10개 단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 시간이 모의고사 1회 풀고 난 다음에 보완하는 과정이 5시간, 6시간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문제만 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휘문력에 관한 부분을 내가 틀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틀렸다고 한다면은 휘문력 부분을 여러분들 보완을 해야 돼요. 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제가 장난컨대 한 5회 정도만 하시면 돼요. 5회 모의고사까지만 이렇게 보완 작업을 힘들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힘들게 해서 5회 정도 딱 도착을 하게 되면은 한 6회 때부터는 틀리는 문제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이제는 몇 개 안 돼요. 혹은 틀리더라도 좀 실수로 틀린 것들. 그러면 내가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내용을 아예 모르겠다. 이런 문제들은 몇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6회, 7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편안해요. 보완해야 될 게 별로 없으니까. 해봤자 2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모의고사 하나하나 푸는 게 시간 관계상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좀 문제 틀리면 틀린가 보다 하고 계속 문제 풀어대죠?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5회까지만 힘들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똑같은 부분들인데 되게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틀렸던 부분은 또 틀려요. 다음에 나와도 또 틀리고 또 틀려요. 왜 그러냐 이게. 틀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오면 또 틀리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틀린 문제들에 관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해치고 그럼 또 틀린 부분 나오겠죠. 또 보완을 해 주시고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면은 한 5회 정도 지나게 되면 보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6회 때부터는 편안하게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무슨 과정이냐면 실제로는 이론을 완벽하게 해놓고 문제 푸는 연습, 스킬을 길러야 되는데 대개는 사람 마음이 안 그렇거든. 문제 빨리 풀어보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한 5회까지는 조금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든 과정을 지나치고 나야 됩니다. 지나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되어야 실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좋은 점수, 그다음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